이전과는 좀 다른 느낌적 상황에서의 반도체 주가 움직임을 혹시 못 느끼셨나요? 하이닉스가 강하지 않느냐, 고점 돌파했더니 않냐. 네. 지금 시점에서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움직임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반도체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하이닉스보다는 7만 원대에서도 그렇고요, 9만 원대에서도 그렇고요, 30만 원, 40만 원 가는 걸 기대하고 계실 텐데.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와, 시장이 뭐 전쟁은 안 끝났는데 그죠? 강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역시 반도체가 있는 건데요. 네. 저는 미국은 이제 사상 최고치 돌파했지만 이번에 바로 한 번에 지수는 좀 넘기 어렵지 않을까. 네. 조금 이렇게 거기가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세네요, 그죠? 우리가 이제 심리적인 전고점에 대한 돌파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해서 네. 시장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점을 돌파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7천이나 8천을 바라보는 시점에서의 지수 전망치인데요. 네. 그 지수를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서의 반도체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으나 이전과는 좀 다른 느낌적 상황에서의 반도체 주가 움직임을 혹시 못 느끼셨나요? 전과는 다른 느낌적 느낌이다. 글쎄요, 전처럼 강하지 않다? 강한데? 네, 뭐가 다른? 전처럼 강하지 않다라는 게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기존에 지난해 삼성전자 기준에서 판단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9월에 전 고점 3,300포인트를 돌파하는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선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먼저 움직였죠. 지수가 돌파하기 전에 삼성전자가 먼저 고점을 돌파하고 주가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이었죠. 5,000포인트 돌파할 때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먼저 돌파하면서 지수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6,000포인트 돌파할 때도 삼성전자가 아마 10% 이상 주가 상승하면서 네. 지수에 6,000포인트 이상의 상승 동력이 되었었거든요. 그때는 반도체가 특별히 삼성전자가 지수를 끌고 갔는데 네. 지금 지수를 끌고 가는 건 아니고 뒤에서 미는 건가요? 지금 얹혀가는 형태에서의 얹혀가는. 모습이고요. 예. 그럼 이렇게 반문을 하시겠죠. 하이닉스가 강하지 않느냐, 고점 그러게요. 돌파했더니 않냐, 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예.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논리도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아주 강세 현상의 시장을 주도했던 적은 최근의 상황뿐만이 아니고 21년도에도 반도체가 강했거든요. 지수가 3,266포인트 1월 11일 날 찍는 이 시점에 삼성전자는 96,800원을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해 6월에 3,316포인트 고점을 다시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3,266포인트 1월의 고점이었고요. 6월에 점진적 상승을 보여주면서 3,316포인트 고점을 찍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 변화에 대한 분위기를 판단해 보려면 지금 시점에서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움직임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때 21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1월 11일에 96,800원 고점 찍고요. 9만 원에서 8만 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옆으로 눕는 과정에서의 가격 차를 보여줬고요. 하이닉스는 1월 11일에 13만 원 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15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큰 폭은 아니지만 하이닉스가 반도체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끌고 가는 형태였다라고 시장을 평가하고요. 다만 13만 원에서 15만 원을 한다면은 탄력도 측면에서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다라고 시차가 좀 있었고 삼성전자가 먼저 앞서거니 하고 삼성전자가 속도가 조금 더딜 때 하이닉스가 치고 나간 경우는 있었으나 지금도 둘 중에 한 명이 완전히 부러지는데 하나가 제끼고 가는 형국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같이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끌고 가는데. 그래서 지금 장에 대비해서 반도체에 대한 평가로의 지수와 연동돼서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 시장에서는 지수가 고점 뚫고 시장에 대한 평가 상향치 되어지는 지금 분위기에서 반도체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삼성 하이닉스에 대해서 뭐 물가를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네. 이전의 상승 탄력도와 유사한 형태의 상승 탄력을 가져갈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대한 만큼의 상승 탄력도가 단기간 내에 나타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서는 삼성전자가 저는 개인적으로 40만 원 말씀을 드렸지만 40만 원 가치의 주가를 움직여주는 형태가 되어지겠지만 단기적으로 뭐 4월, 5월, 6월 네. 이 현상에서 가격 차의 변화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다른 대형주의 네, 흐름들이 좀 더 강화된 맞아요. 형태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또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 나쁜 그림이 아닙니다. 그럼요. 그렇죠? 예. 삼성전자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제
포지션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네. 그렇다고 뭐 얘들이 뭐 밀려가면서 단계 올라가는 구조는 안 되는 거고 그죠? 맞습니다. 전처럼 그렇게 탄력이 강하지는 않을 수 있고 다른 섹터들이 그죠? 네. 대충 뭐 최근 건설주 같은 게 엄청 강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건설, 방산, 2차 전지 그죠? 네. 조선 이런 쪽이 올라오지는 그게 훨씬 좋은 거죠. 네. 그러면 소위 이제 반도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 슈퍼사이클의 뭐 고점론 뭐 네. 이런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큰 걱정은 이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과거에 음. 삼성전자 고점을 찍을 때 항상 반도체 부분의 이익치가 가장 높았을 때 고점을 찍고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7만 원대에서도 그렇고요. 9만 원대에서도 그렇고요. 반도체 사이클이 2018년, 21년 이렇게 3년, 4년 차 주기로 사이클이 왔을 때 항상 실적이 좋고 주가가 고점 찍고 하락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도체 사이클은 이번 분기 시점에서 고점을 찍는 흐름이 아니고요. 다음에 나올 이슈들이 계속 대기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그 지난 4분기 1분기 실적이 고점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2분기에 좋아지고요. 3분기에 좋아지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또 여러 가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긍정적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 일정들이 또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에 올 초에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볼 수는 절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주가는 좀 더 올라가는데 다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주지해서 설명드리면 기대치에 대해서 지난해 9월, 10월에 8만 원, 9만 원,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한 두 달 만에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한 두 달 만에 30만 원, 40만 원 가는 걸 기대하고 계실 텐데 주가의 흐름은 이제 완만하게 움직이는 형태에서 시간차를 두고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급하게 또 빠른 주가 흐름에 부각에서 이런 대응으로 시장에 참여하시는 것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투자해야 되는 지점에서의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럼 수급을 좀 체크해 볼게요. 사실은 올 초에도 엄청나게 삼전 닉스가 주도하면서 지수가 6,300까지 왔을 때 사실 올 초가 속도 너무 빨랐다니까요, 그죠? 그렇죠. 예, 빨랐고요. 그때 다들 뭐 이건 아니죠라고 아무도 얘기 못했어요. 워낙 갈려가는데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숨고르기를 우리가 한 거고요. 다른 시장에 비해서 이 큰 폭의 진동을 가지고 네. 수업료를 내면서 이제 딛고 올라오는 건데 외국인들이 올해 뭐 특별히 3월 같은 경우는 역대급으로 팔지 않았습니까? 올해 외국인들 많이 팔았고 특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엄청 판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네. 4월 들어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게 어쩐 좀 변곡점 내지 변화가 의미 있는 변화인가요? 네. 올 초에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이 한 52.5% 정도였는데요. 최근에 48.4%까지 빠졌죠. 네. 1, 2, 3월 대비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거의 30조 이상을 매도를 했고요. 특히 이 매도는 3월에 집중되어져서 매도가 되어졌던 부분입니다. 이 매도에 대해서는 제가 세계 채권 지수 편입과 관련돼서 네, 선제적 말씀하셨죠. 반응이라는 예.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4월 들어서는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다만 앞서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속도 조절 차원에서의 흐름으로 이해하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물 시장에서 대략 한 5조 원을 4월 들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물 시장은 방향성을 보고 투자하는 선물 시장은 7조 원 정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도 시장의 방향성을 상승 쪽으로 두고 현재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적 흐름으로 종목 간의 상황을 보게 되면 5조 원의 주식을 샀습니다. 그런데 5조 원 중에서 삼성 하이닉스의 절대 비중의 부분이 얼마인가를 판단해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대략 한 1조 2천억 정도 돼요. 하이닉스가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2, 3조 정도는 다른 종목들을 샀거든요. 다른 종목이 뭐 방산이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2차 전지나 전력기기 그 외 종목들을 샀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삼성의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앞으로 사 들어오는 것은 뭐 정확한 사실에 임해 분명하나 얘네들도 속도 조절 차원에서의 부분 매수를 하고 있는 네. 측면에서의 접근이 아닐까라는 측면에서의 내용으로 해석이 되고 있죠. 그 숫자는 상당히 그 이전과 다르죠. 삼은 정확한 숫자는 뭐 뽑아봐야 아는 거지만 4월에 5조 원을 순매수했다. 과거 같으면 그 중에 제가 느끼는 바는 5조 원을 순매수했으면
삼성전자를 한 3조 원 넘게 매수하고 그죠? 네. 맞습니다. 3조 이상. 하이닉스를 또 뭐 한 1조 매수하고 나머지 사야 되는데 삼성전자를 1조 밖에 매수 안 했다. 네. 1조 밖에? 네, 하이닉스 1.5조. 그러니까 확실히 결이 좀 다르네요, 그죠? 규모의 차이가 다르죠. 네. 말씀하셨던 네. 대로 과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3조 이상을 사는 게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규모에 대한 포지션입니다. 근데 규모를 줄였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속도 조절하고 있다라는 차원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대응하고 있는 측면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